전기도, 펌프도, 움직이는 부품도, 매달 나오는 요금 청구서도 없는 온수기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전역의 지붕 위에 500만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을 65도씨까지 가열합니다. 오직 햇빛과 진공 상태만을 이용하지만 건축법, 인증 비용, 그리고 39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 여러분이 이 온수기를 절대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1983년 서울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신소재 공학자가 2개의 유리관을 밀봉하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빼낸 뒤 이 장치를 태양을 향해 놓았습니다. 내부관은 65°C까지 올라갔지만 외부관은 만져도 될 만큼 시원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기도, 배선도, 연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열은 태양에서 왔고 진공 덕분에 그 열이 유지되었습니다. 30년 후 이 시스템 중 500만 대가 한국 농촌 지역의 지붕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아침 무료로 물을 데워주며 단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기기 자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절차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이 온수기가 대체하려는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진공관 태양열 온수기의 이야기는 발명이 아닌 하나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한국은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가구의 농촌 가정에 온수가 필요했지만 이를 공급할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농촌 마을로 이어지는 가스관도 없었고 도시를 벗어나면 안정적인 전력망도 없었습니다. 석탄은 공해를 유발했고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태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79년 서울대학교는 서울의 태양열 에너지 연구팀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는 햇빛을 이용해 물을 데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평판형 지별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개발 및 개선되었으며 남부지방 일부에서 상용화되었습니다. 작동은 훌륭히 해냈지만 제조 비용이 비쌌고 구리나 알루미늄 흡수판이 필요했으며 추운 날씨에는 열을 빠르게 빼앗겼습니다. 북부지방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고 값비싼 수입 부품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를 가진 한국에게 평판형 지별기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진공에 주목했습니다. 진공은 물리학에서 알려진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보온병이 커피를 뜨겁게 유지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이 전도되거나 대류를 통해 빠져나갈 매개체가 없습니다. 유일한 열 손실 메커니즘은 복사뿐인데 이는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1983년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연구팀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공정을 사용하여 전체가 유리로 된 진공관의 내부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흡수 코팅을 개발했습니다. 이 코팅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의 93% 이상을 흡수하면서 적외선 열 방출은 8% 미만으로 억제했습니다. 그들은 1985년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후 10년 동안 그들은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각 튜브는 유리 원통 안에 또 다른 유리 원통이 있는 구조입니다. 둘 다 실험실 비커나 최고급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열 충격에 매우 강하며 40°C에서 150°C가 넘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도 금이 가지 않고 견뎌냅니다. 외부관은 투명해서 햇빛을 통과시킵니다. 내부관은 선택적 흡수제로 코팅되어 있어 그 햇빛을 열로 변환합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 진공은 매우 효과적인 단열 장벽 역할을 하여 내부관이 150°C에 도달하는 동안에도 외부관은 주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시스템은 길이 약 1.8m, 지름 5cm의 이러한 튜브를 20, 30개 정도 사용하며 지붕 프레임에 비스듬히 설치됩니다. 상단에는 150, 3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평 물탱크가 있습니다. 튜브는 고무 패킹을 통해 탱크와 연결됩니다. 각 튜브의 바닥에 차가운 물이 고여 있고 햇빛이 이를 가열합니다. 가열된 물은 밀도가 낮아져 상단의 탱크로 상승합니다. 탱크에 있던 더 차가운 물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튜브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이 자연 대류 순환입니다. 펌프도, 제어기도, 전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만 구동됩니다. 해가 떠 있는 한 이 주기는 매일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면 탱크 안의 물은 50°C에서 65°C 사이가 됩니다. 여름에는 75°C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도 북부의 겨울철에도 진공 단열 덕분에 튜브가 차가운 바깥 공기의 열을 거의 빼앗기지 않으므로 맑은 날에는 여전히 38°C 이상의 온수를 만들어냅니다. 물리적 원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진공은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중력은 유체를 순환시킵니다. 그 결과 유지비 없이 매일 무료로 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비교. 이를 과거 한국에서 주도적이었던 태양열 기술인 평판형 지별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평판형 지별기는 한 장의 유리 뒤에 어두운 금속 흡수판을 사용합니다. 온화한 기후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기온이 7°C까지 떨어지는 1월에는 유리와 흡수판 사이의 공기가 지별기의 열을 대기 중으로 빼앗아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백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진공과는 똑같이 추운 1월의 날씨에도 열을 거의 잃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는 주변 온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내부 관에 닿기만 하면 내부 관은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이 평판형이 잘 작동하는 따뜻한 남부 지방이 아니라 겨울이 혹독한 한국의 산간 및 북부 지방에 확고히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평판형 지별기는 일체형 단일 장치입니다. 흡수판 일부가 손상되거나 유리에 금이 가면 패널 전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 진공관 배열은 모듈식입니다. 관 하나가 깨지면 그것만 쏙 빼내고 새 것을 밀어 넣으면 됩니다. 시간은 단 5분, 비용은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그동안에도 계속 정상 작동합니다. 1994년 서울대학교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서울대 태양열 전자공장을 설립했습니다. 1998년에는 한국서울태양광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폭제는 학계의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민준이라는 석유공학자였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그는 충청남도의 중소농업도시인 서산에 있는 석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그는 대부분의 석유산업 엔지니어들은 하지 않는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공무원 월급으로 실험 자금을 충당하며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연구소를 떠나 창고에서 소규모 팀원들과 함께 해민 태양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립 첫 해에 김민주는 회사가 가진 거의 모든 자금을 한국의 국가 방송사인 KBS 텔레비전 광고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거의 파산으로 몰고 갈 뻔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시도로 인해 해민은 누구나 아는 국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진공관 기술은 충분히 성숙해 있었습니다. 스퍼터링 장비의 규모가 커지면서 제조 비용은 급락하고 있었고 잠재적인 시장은 거대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온수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들은 온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진공관 시스템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만으로 그들에게 온수를 제공했습니다. 매달 내는 요금도 연료 배달도 필요 없었고 가끔 튜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 외에는 유지 보수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2001년까지 한국의 공장들은 연간 2억만 개 이상의 진공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한국은 500만 대 이상의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중 절대 다수가 진공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태양열 온수 용량의 7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92%가 진공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핵심 특허의 최대 95%를 보유했습니다. 이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모방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발명되어 한국의 압도적 규모로 제조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유사 제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싸 보일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한국 가정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전면 유리 진공관의 생산량은 2001년에 연간이 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11년에는 해민 단일 기업만으로도 연간 200만 제곱미터의 태양열 지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성능 데이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다양한 기후대에서 유리관형 진공관 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제주도의 아열대 기후부터 강원도의 한랭 기후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한 연구는 부산의 습한 아열대 기후 환경에서 진공관 설계를 비교했는데
에너지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50°C에서 70°C 사이의 온수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튜브는 흐린 날씨에도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이 작동했습니다. 평판형 지별기라면 기껏해야 미지근한 물밖에 만들지 못했을 날씨에도 이 시스템은 언제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서해안의 인구 300만 해안 도시인 보령시 같은 곳들이 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보령시 중심 지구 가구의 99%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모든 신축 건물에 온수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교통 신호등과 가로등도 태양전지로 작동했습니다. 김민준의 본거지인 서산은 가치가 9조 원에 달하며 오직 태양열 기술에만 전념하는 33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인 솔라밸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거의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민준은 태양열 에너지의 대량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에 대한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확실히 작동합니다. 여름 최고 기온이 38°C에 달하는 전라남도에서도 작동합니다.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30°C까지 떨어지는 강원도 철원에서도 작동합니다. 직사광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해발사 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도 작동합니다. 대전의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에서도 경상북도의 낡은 농가 지붕에서도 완벽히 작동합니다. 물리법칙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햇빛에 의해서만 변하며 한국에는 햇빛이 풍부합니다. 도심이라는 환경적 한계. 하지만 진공관에도 명확한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리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기기가 낮은 지붕 위에 설치된 한국의 농촌에서는 튜브가 깨지는 것이 그저 약간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깨진 관을 쏙 뽑아내고 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교체용 관을 끼워 넣은 후 계속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한국의 도심에서는 깨진 튜브가 엄청난 위험이 됩니다. 분규산 유리는 튼튼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은 아닙니다. 제대로 제조되지 않은 튜브는 혹한의 날씨에 열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박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금이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공실이 약해지고 실이 손상되면 튜브는 폭발하는 대신 안으로 붕괴하지만 유리 파편은 여전히 무서운 흉기가 되어 아래로 떨어집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고층 건물에 진공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20층 옥상에 설치된 튜브에서 인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지 보수도 고역이었고 수백 개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가 균일하지 않아 문제가 잦았습니다. 저렴한 모조품들이 시장에 넘쳐났고 일부는 2년도 안 되어 진공실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이미 진행 중이던 추세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한국이 고도로 도시화되고 농촌 인구가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전용 지붕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장되는 전력망 및 가스망 인프라에 막강한 지원을 받는 가스 온수기와 전기 온수기가 모든 가정의 기본 옵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태양열 온수기 시장은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위축되었습니다. 유리관을 사용하지 않는 평판형 지별기가 현재 신규 설치의 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의 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완벽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국가가 이제는 물리법칙이 변해서가 아니라 건축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은 자연스러운 열 사이폰 시스템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물탱크가 반드시 지별기 위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는 곧 지붕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30층 아파트 건물의 옥상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건물관리위원회의 공동 소유입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대부분인 국가에서 한국 농촌에서는 식은 죽 먹기였던 태양열 온수기 인프라가 현대적인 도시 생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규제의 덫. 이제 오늘날의 일반적인 주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일반 가구는 온수 비용으로만 매년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그 금액은 100만 원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동안 평범한 한 가족은 단지 물을 데우는 데에만일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거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온수 가열은 한국 가정에서 두 번째로 큰 에너지 지출 항목이며 전체 가구 에너지 사용량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어 한국의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진공관 태양열 온수기의 하드웨어 비용은
고작 2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입니다. 일반적인 지붕에 설치할 경우 인건비와 배관의 복잡성에 따라 65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될 뿐입니다. 가구의 온수 요금을 대부분 또는 완전히 없애주는 이 마법 같은 시스템의 총 설치 비용은 불과 9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에너지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은 고작 4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의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끔 500원짜리 튜브만 직접 교체해주면 됩니다. 가스관도, 전력망 연결도, 매달 나오는 청구서도, 탄소 배출도 없으며 고장날 움직이는 부품도 일절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애초에 이 놀라운 기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은 일련의 철벽 같은 규제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이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장벽, 인증. 첫 번째 장벽은 깐깐한 인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건축법에 따르면 태양열 온수 시스템은 반드시 관련 KS 인증 국가 표준 인증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이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별 지별기에 대한 인증과 태양열 온수기 완제품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모두 꽉 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시스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법에 따라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국가 세액 공제나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지역 건축조사관의 승인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인증 과정에는 공인기관의 엄격한 실험실 테스트, 한국의 다양한 기후대 전역에 걸친 시스템 성능의 복잡한 컴퓨터 모델링, 탱크, 펌프, 열교환기, 제어기, 배관 및 밸브를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의 까다로운 평가, 설치 매뉴얼 검토, 그리고 공장 실사를 포함한 끈질긴 지속적 규정 준수 확인이 끝없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의 비용과 복잡성은 실로 상당합니다. 한국 시장에 수천 대의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라면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돈 30만 원짜리 열사이폰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세 공장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할 재앙입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국가 인증을 받은 수동형 진공관 시스템의 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KS 인증 설계로 꼼꼼하게 제조된 150리터 용량의 시스템인 특정 브랜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한 유일무이한 진공관 온수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설치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한 기본 기술을 가진 해외의 흔한 제품에 비해 무려 10배에서 15배나 비쌉니다. 두 번째 장벽, 주택건설 기준 규정. 두 번째 장벽은 주택건설 기준 규정 그 자체입니다. 가정용 배관에 연결되는 태양열 시스템을 지독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련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온도 조절 혼합 밸브, 온도 표시 장치, 차단 밸브, 다중 탱크 시스템을 위한 우회 배관을 강제 요구하며 관련 설비 기준을 한치의 오차 없이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모든 부품은 승인된 공식 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고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배관공이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깐깐한 검사관의 승인 서명을 받아야만 끝이 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 혼합 밸브는 끔찍한 화상을 방지합니다. 온도 모니터링은 치명적인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허가 제도는 확실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겹겹이 쌓이면 40만 원짜리 단순한 지붕 위 가전제품이 비싼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 피곤한 여러 번의 검사, 수주일에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이 필수적인 400만 원에서 650만 원짜리 무거운 허가제 설치 공사로 기괴하게 변질됩니다. 법규는 펌프, 제어기, 부동액 루프를 갖춘 고가의 복잡한 능동형 태양열 시스템과 순수하게 중력으로만 작동하는 단순한 수동형 열사이폰 시스템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무거운 규제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한 주택 소유자가 해외 제조업체에서 단돈 30만 원에 직접 구매한 직구 진공관 열사이폰 시스템을 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단계. 이 시스템은 국내 국가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검사관이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주택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대신 인증된 기성 시스템을 찾지만 비싼 인증 비용이 소매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 포함 450만 원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듭니다. 3단계. 주택 소유자가 번거로운 설치 허가를 구청에 신청합니다. 4단계. 자격증을 가진 전문 배관공이 와서 혼합 밸브,
온도계, 차단 밸브, 팽창 탱크 및 복잡한 우회 배관을 비싼 인건비를 받으며 설치합니다. 5단계. 드디어 검사관이 나와서 확인 후 승인 서명을 합니다. 6단계. 주택 소유자가 국가 세액 공제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그 빌어먹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길게는 4주에서 8주, 보조금 적용 전 총 비용은 무려 450만 원에서 650만 원입니다. 단돈 40만 원으로 화창한 날, 하루 오후면 뚝딱 설치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거대한 주택 개조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장벽. 공동주택 관리 규약. 세 번째 장벽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단지 관리위원회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러한 엄격한 관리 규약이 빈틈없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단지나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리위원회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막는 태양광 접근권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숨어있는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조례는 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비용을 130만 원 이상 증가시키거나 효율을 10% 이상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줄로 길게 늘어선 유리관과 지붕 위로 높이 솟은 물탱크를 가진 진공관 시스템은 대부분의 태양광 관련 법규가 보호하고자 했던 얌전한 매립형 또는 밀착형 태양광 패널과는 시각적으로 크게 아주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관리위원회는 미관을 해친다며 지붕 뒤쪽으로 숨길 것, 배관을 완벽히 은폐할 것, 그리고 까다로운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을 끝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어렵게 승인받았던 한 주택 소유자는 나중에 도로에서 시스템이 흉물스럽게 보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정 권고 서한을 덜컥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장벽. 거대한 시장 구조 그 자체. 네 번째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거대한 시장 구조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온수기 시장은 2024년에만 6조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39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을 꽉 쥐고 지배하는 주요 기업들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택틱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들은 한국 가정의 80%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가스 및 전기 보일러와 온수기를 쉴 새 없이 제조합니다. 그들은 8년에서 12년마다 새 교체품을 꾸준히 판매합니다. 끊임없이 부품도 팔고 설치 서비스도 판매합니다.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현장의 설비업자들을 정성 들여 교육하기도 합니다. 단돈 40만 원으로 무려 20년 동안 잔고장 없이 작동하며 화석 연료도 전혀 필요 없고 주택 소유자가 걸레질 한 번으로 직접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태양열 온수기는 이 거대한 기업들에게는 고객을 이 수익성 넘치는 시장에서 영원히 이탈시키는 끔찍한 제품입니다. 가스 배관도 필요 없고 비싼 전기도 전혀 소비하지 않습니다. AS 기사 호출을 발생시킬 만큼 주기적으로 고장나지도 않습니다. 요컨대 그 누구의 주머니에도 반복적인 짭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치하고 설치할 수 없는지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축법 관련 협회는 철저한 이익단체 성격의 회원제 조직입니다. 수만 명의 회원 중에는 핵심 제조업체와 업계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기관으로는 건설무역단체, 거대 건축 자재 제조업체, 그리고 막강한 보험연합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태양열 제품을 최종 인증하는 국가기관도 이들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거대한 산업 카르텔의 일부와 같습니다. 사실상 규정을 작성하는 기관과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인증하는 기관이 결국 거대한 하나의 이익 공동체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 어떤 복잡한 음모론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들이 의도하여 설계된 목적 그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증 제도는 위험한 불량 제품으로부터 순진한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건축법은 무너질 위험 없는 안전한 설치를 굳건히 보장합니다. 단지 관리 규약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훌륭하게 유지해줍니다. 각각의 규제는 그 나름대로 완벽한 방어 논리와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거대하게 합쳐지면 40만 원짜리 선량한 자연 대류식 온수기로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통곡의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외부의 자원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히 자립적인 집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팔아야만 유지되는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골칫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촘촘하고 엄격한 건축 규제가 다행히도 덜 적용되었던 과거의 지역들에서는 진공관 태양열 온수기가 그저 집마다 하나씩 있는 평범한 가전제품일 뿐입니다. 과거 규제가 덜했던 제주도에서는 거의 모든 해안가 도시의 지붕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수많은 가구의 30%가 태양열 시스템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울릉도에서는 태양열 온수기 보급률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선진적인 프로그램이 지붕 위 태양열 설비 설치에 두둑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남도의 볕이 잘 드는 여러 지역에서는 이 단순한 기술이 실제로 기가 막힌 효과가 있고 이를 억지로 막을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일찍이 2006년에 모든 신축 건물의 친환경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선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태양열 설비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전역의 빠른 도입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온수와 난방의 최소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재생에너지에서 얻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지역에서 진공관은 결코 비주류 기술이나 전력망이 없는 오지에서나 쓰는 신기한 구시대 유물이 아닙니다. 어엿한 건물의 일부이며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대조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한국의 어떤 지역은 국내 친환경 태양열 용량의 70%를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열린 마인드의 다른 지자체들은 이를 적극 장려하며 실용적인 농어촌 지역은 앞다투어 채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매년 가구당 온수 가열에 엄청난 비용을 불태우며 낭비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중심부는 겹겹의 철옹성 같은 규제 장치를 굳건히 구축하여 평범한 주택 소유자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형태의 이 훌륭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완벽하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의 마법. 고층 건물 설치가 완전히 금지되기 전 한국 보령시에서 태양열 온수기는 매일 쓰는 주방 수도꼭지만큼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 들어가서 25만 원을 쿨하게 주고 시스템 상자를 구매한 뒤 지붕으로 성큼성큼 들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튼튼한 프레임을 콘크리트의 렌치로 단단히 고정하고 튜브를 딸깍 연결한 후 화장실로 배관 하나만 쭉 끌어옵니다. 해질 무렵이면 샤워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고 그 이후로는 20년 동안 그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 시절 보령시의 어느 따뜻한 지붕 위에 조용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해 바다 너머로 붉은 태양이 길게 낮게 깔려 있습니다. 선선한 공기에서는 바다의 짠내와 이웃집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친숙한 석탄 연기 냄새가 섞여 아스라이 납니다. 남쪽으로 정확히 35도 기울어진 늘어선 유리 튜브들이 붉은 석양을 머금고 어둡고 따뜻하게 희미한 빛을 묵묵히 발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매끄러운 유리를 가만히 만져봅니다. 외부관은 평범한 창유리처럼 주변 공기 온도와 거의 같을 정도로 서늘합니다. 하지만 그 얇디 얇은 두께가 1cm도 채 안 되는 진공층 바로 뒤쪽의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내부의 물은 무려 60°C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손을 아주 가까이 대면 30cm쯤 떨어진 뜨거운 화목난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기분 좋고 희미한 온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쪽에 든든하게 자리 잡은 두꺼운 폴리우레탄 폼으로 꼼꼼하게 감싸인 190리터짜리 거대한 물탱크는 뜨거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물은 쌀쌀한 저녁 시간 내내 온 가족의 식사, 나른한 목욕,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모두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동쪽에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면 이 마법 같은 주기는 소리 없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계에 신경 쓰이는 웅웅거리는 소리도, 가스 점화 플러그의 틱틱거리는 소리도, 미친 듯이 돌아가는 계량기의 바늘도, 지하실에서 서늘하게 딸깍거리는 온도 조절기도 월말이면 우편함으로 공포스럽게 날아오는 요금 청구서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투명한 유리, 고요한 진공, 생명력 넘치는 물, 그리고 눈부신 햇빛만이 위대한 물리학이 태초부터 늘 해오던 일을 묵묵히, 그것도 완전한 공짜로 우리를 위해 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 변한 것은 물리법칙이 아니다. 일반적인 한국 가구는 30년 동안 오로지 물을 데우는 데에만 약이 0만 원을 허공에 지출합니다. 더 많이 낭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운 강원도 지역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전기 온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300만 원 이상을 온수 비용으로 탕진합니다. 그 피 같은 돈은 거대한 유틸리티 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회사는 수입산 천연가스나 공해를 뿜는 석탄을 태우거나 위험한 원자로를 가동해 거대한 보일러에 물을 끓이고 육중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 뒤 복잡한 전력망을 통해 여러분 지하실 물탱크의 발열체로 억지로 전자를 밀어넣어 한 가족이 고작 10분 샤워할 수 있도록 190리터의 물을 비효율적으로 데우는데 그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길고 비효율적인 모든 복잡한 사슬을 단번에 건너뛰는 마법의 유리관이 있습니다. 단일관의 가격은 단사 0원이고 무려 15년 동안 끄떡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쓸데없는 중간 과정, 아까운 에너지 변환 손실, 비싼 화석 연료, 거추장스러운 전력망 연결, 고장날 움직이는 부품 하나 전혀 없이 오롯이 햇빛을 직접 온수로 완벽히 바꿔줍니다. 1983년 이후로 우주의 물리 법칙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공은 여전히 완벽하게 단열 역할을 하고 특수 코팅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열을 흡수하며 물은 가열되면 여전히 위로 솟구쳐 상승합니다. 제조 비용은 오직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했고 온수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수요는 오직 가파르게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500만 가구의 실용적인 한국 가정이 이 직관적인 방식이 완벽히 통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 세계 대학 연구를 통해서도 지겹도록 입증되었습니다. 마법의 유리관은 여전히 그곳 지붕 위에 태양을 향해 비스듬히 놓인 채 자신이 할 줄 아는 그 위대하고 유일한 일을 오늘도 조용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술의 실효성 따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가 이미 그 부분은 완벽히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진짜 뼈아픈 질문은 바로 왜인가입니다. 매년 온수기에 6조 원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지구상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온수기를 지붕에 설치하려면 300만 원짜리 기막힌 인증 과정과 비싼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가 필요한 반면 대형 마트에서 쉽게 파는 전기를 잡아먹는 40만 원짜리 평범한 전기 온수기 물탱크는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탐욕스러운 시장의 규제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도록 단단해지고 공기 중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며 무려 0년 넘게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과거에 사용된 마법의 건축 자재가 있었습니다.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쌌습니다. 이것이 건축 현장에서 외면받고 사라진 이유는 결코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경쟁 제품의 특허를 가진 거대한 회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건축 규제가 반드시 자신들의 비싼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도록 철저하고 교묘하게 로비하고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비디오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화면에 있습니다.